네, 안녕하세요.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이들 참석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과 관리. 내용은 뭐 간단한 거라서 오히려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간 질환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이 이제 만성 간질환, 간암 이런 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간염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술이나 뭐 지방간, 담도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간경병, 간암을 일으키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이러스 간염이라는 것은 이런 만성 간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오히려 이제 간염 바이러스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감소하고 다른 지방간이나 알코올에 관한 중요성이 더 대두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제 바이러스 간염이 아직까지는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간염이라는 것은 이제 보도에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 5가지 종류가 있고요. A, B, C, D, E형 간염이라는 게 있고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익숙한 거는 A형 간염, B형 간염이 굉장히 익숙한 간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형, B형, C형 간염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A형 간염은 이제 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앞에 나온 B형이나 C형 간염과는 달리 간경화나 간암이 생기는 그런 원인은 아니고 급성 질환으로 앓다가 낫거나 아니면 굉장히 악화가 되는 그런 급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생이 좋아진 현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감소한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이런 간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일으키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항체가 생기면 평생 면역력이 생겨서 예방이 가능한데 예방 접종이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으로 충분히 평생 예방이 가능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A형 간염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제 A형 간염이 많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몽고의 일부 이런 나라들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위생이 취약한 그런 국가에서 많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됐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최근에 많이 줄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빈도가 높은 나라가 다행히 아닌 것으로 이제 조사가 돼 있습니다. A형 간염은 그러니까 우리 간에서 많이 이제 증식이 되고 그것이 담도를 통해서 장으로 가서 장에서 대변으로 배출이 되면 그 바이러스를 뭐 손에 묻거나 또는 어떤 음식에 오염이 된 것을 우리가 섭취를 함으로써 걸리는 그런 경구 감염의 형태로 전염이 되겠고요. 그래서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이 비경구 감염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은 먹어서 걸리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A형 간염은 전수조사가 돼 있지는 않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선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대상 병원에서 그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2005년부터 쭉 환자 수가 어떻게 변해 있나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2009년에 엄청 환자가 많이 늘어났었고요. 2019년에 또 엄청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10년 간격으로 환자가 급증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가 뭘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생도 좋아지고 깨끗한 게 식품이나 이런 거에 취급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A형 간염이 당연히 계속 줄어야 마땅한데 왜 A형 간염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졌죠.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은 이제 연령이 되겠고요. 이게 항체의 보유한 퍼센트가 되는데 여기 1세에서 60세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1세에서 10세까지는 한 50% 정도는 갖고 있는데 10세가 넘어가면서 한 30세 중반까지는 항체 보유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40이 넘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항체를 갖고 있는 것을 이 조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는 왜 이렇게 항체가 없을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이 앞에 있는 어린 연령 아이들은 이게 이제 걸려서 항체를 획득을 한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해서 여기 항체가 생긴 거고요. 결국은 젊은 층에서는 A형 간염 항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려서 생활했던 그 20, 30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A형 간염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걸려야 항체가 생기는데 이제 걸리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이제 연령층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비위생적인 여러 환경을 가지고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항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그러면 이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안 걸리겠죠. 근데 이 항체가 없는 이 젊은 층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주기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발생 환자의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에 해당하는 그런 환자들이 주로 이제 환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급성 바이러스 간염의 원인을 조사를 한 것에서 보면 A형 간염이 한 75%를 차지해서 급성 간염의 대부분의 원인이 A형 간염이고 기타 이제 B형이나 C형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젊은 층이 걸리는 급성 간염에서 A형 간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A형 간염에 걸리면 뭐 특별한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의 간염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제 특이하게도 좀 초기에 발열이 많기 때문에 막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이 없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근처 병원을 가게 되시고 거기서 해열제나 이런 감기 치료를 받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밥을 못 먹고 토하고 소변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이런 황달 증상을 보여서 큰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체 검사를 하면 A형 간염이 걸렸구나 하는 이런 시퀀스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번 걸리면 어린아이들이 걸리면 감기처럼 그냥 낫고 가는데 어른이 이제 주로 걸리는 20대, 30대, 40대가 걸리면 황달까지 가는 굉장히 심한 병의 경과를 겪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간이식을 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A형 간염은 이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예방은 이제 개인 위생이 중요하겠고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손 씻기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손 씻기를 하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식중독, 감기, A형 간염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간혹 이제 무슨 식당에서 뭐 특정 음식을 먹은 사람이
대다수 이렇게 아주 여러 명이 한꺼번에 A형 간염에 걸렸다 하는 것을 보도에 가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품을 관리하는 것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이 분변에 오염이 되지 않게 그리고 가급적 뭐 끓여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기기 때문에 냉동을 해도 살아남고요, 웬만큼 끓여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관리로 하는 거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깨끗한 그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식품위생을 관리해야 되겠고, 이러한 것으로 예방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A형 간염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예방 접종을 하면 거의 100% 항체가 생기고, 한번 항체가 생기면 평생 다시 걸리지 않기 때문에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형 간염 예방 접종은 누가 하느냐?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그 유소아에서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국가 그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면 12에서 그러니까 1살에서 2살 그 사이에 예방 접종을 소아과에서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문제인데, 어른은 그 자발적으로 가서 돈을 내고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에서 이제 예방 접종을 필요한 분에게 꼭 권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방접종을 그럼 다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보셨듯이 한 40세, 50세 이상에서는 대다수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항체가 적은 연령대인 10대 이후서부터 한 40대, 한 50세까지는 본인이 어떤 리스크가 많다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돈을 내고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자가 있거나 또는 이런 어떤 A형 간염이 많은 이런 지역을 여행을 하거나 또는 A형 간염이 근처에서 많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형 간염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예방접종 비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A형 간염 항체도 없고, 나이도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꼭 예방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이 질환을 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B형 간염이 되겠고요.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질환으로 뭐 너무나 익히 알고 계실 거고, 간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간암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이 그 B형 간염이 거의 60% 이상을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B형 간염이 우리나라 간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고, 이것을 이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도표에서 알 수가 있겠고요. B형 간염은 A형 간염과 달리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혈액에 노출되는 그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혈액에 노출되는 그런 기회가 이제 B형 간염 전파의 주 경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혈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됐는데, 요새는 이제 그럴 일이 거의 없고, 주상기 감염도 산모의 그 B형 간염 유병률이 이제 낮아져서 이것도 요새는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가장 젊은 층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 주 전파 경로가 되겠습니다. 체액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에서 가장 농도가 높고, 소변, 대변 이런 뭐 땀이나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전염의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B형 간염 양성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낮아져서 3%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요인은 1995년 우리나라 국가 예방접종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이 이후에 그 B형 간염의 빈도는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만 해도 한 8%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10대, 20대 또는 이제 유소아 연령에서
거의 비형 간염이 뭐 없다고 하긴 어렵지만 1% 아래로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연령이 올라갈수록 과거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비형 간염 양성률이 높아집니다. 이 비형 간염은 이제 만성화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병의 경과가 되겠고, 어떠한 경로로 감염이 돼도 이 병이 만성이 되면 이제 간경화나 간암으로 궁극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자연 경과가 되겠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형 간염은 다행스럽게도 국가에서 굉장히 선별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비형 간염이 걸렸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내기가 거의 어렵게 돼 있어요. 일반 검진에서도 우리가 한 2년에 한 번 하는 검진에서도 하고, 징병검사, 산정검사, 헌혈검사 이러한 검사에서 루틴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비형 간염이었는지 몰랐네 하는 그런 분들은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형 간염이라고 진단이 되면 이제 그 후부터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러한 것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 앞에 A형 간염처럼 B형 간염도 예방 접종이 중요한데, 예방 접종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국가 예방 접종으로 당연히 하고 있겠고요. 성인 접종은 30이 넘은 분들은 국가 예방 접종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어도 B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C형 간염은 이제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질환이고요. B형 간염에 비해서는 빈도가 그래도 좀 낮은 편에 속해서 이 항체 양성률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항체 양성률이 한 어른의 경우 1.4% 정도, 또 나이가 젊은 분들은 1% 안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파 경로는 이런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겠고요. 자연 경과도 B형 간염과 비슷하게 궁극에 가서는 간세포암이나 간경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B형 간염과는 달리 이러한 만성화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만성화가 거의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제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내가 C형 간염이 있는 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러면 1차 선별 검사로 anti-HCV라는 항체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에 하는 것이 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실제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RNA 검사를 해서 이것이 양성이 나오면 이제 C형 간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럼 누구나 이런 검사를 다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좀 혈액의 노출이 많이 될 위험도를 가진 분들은 이러한 항체 검사로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검진에 C형 간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좀 달리 최근에 이제 치료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돼서 먹는 약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먹는 약을 먹으면 거의 100% 바이러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가 굉장히 손쉽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냥 RNA만 양성이면 그 사람이 간 기능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가 C형 간염인지를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C형 간염인지 아닌지를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실제 C형 간염을 치료를 했더니 이 간세포암종 위험도가 이렇게 높던 게 이렇게 낮아졌고, 사망률도 이렇게 많이 간질환 사망률이 높던 것이 이런 것이 낮아지는 이런 좋은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은 치료는 쉽지만 이제 발굴해내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D형, E형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서 소개를 안 드렸고요. 바이러스 간염의 여러 가지 특징을 표로 도식화한 것이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흔히 듣는 질문, 이런 강좌에서 제일 흔히 듣는 질문은 이제 예방 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이 이제 제일 흔한 질문이고요. 지금 오신 분들은 다 항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항체를 예방접종 3회를, B형 간염 예방접종을 016 스케줄로 3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검사해 보니까 항체가 음성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 번 정도 더 접종을 권장을 해서 다시 한번 016으로 맞습니다. 그러고 다시 항체 검사하면 한 반수 정도는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고요. 항체가 양성으로 안 나오더라도 2회 풀 접종을 하고 나면은 웬만한 이제 면역성은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